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비아디에서 새롭게 공개한 3,990만원부터 시작하는 롱레인지 전기 세단 비아디 실입니다. 이 비아디 실이 기본형 플러스 트림 이 두 가지가 새롭게 나왔죠. 이 두 가지 트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3천만원 중후반 요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옵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 원래 처음에 출시가 됐던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 대비해서 모터 하나 정도 빠진 거밖에 없다 보니까 저 정도면 진짜 가성비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아디 실 플러스 트림을 한번 타보면서 과연 얼마나 가성비 있는 자동차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아디 실 한번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4,199만원짜리 플러스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이 플러스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옵션적으로 봤을 때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랑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플러스 트림하고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가장 높은 트림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옵션적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이 디스플레이 12.8인치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10.25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보면은 다인 오디오 그대로 들어가 있고, 비아디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옵션에 대해서는 상위 트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도시에서도 30km부터 시작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확실히 이 비아디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가 생각하는 거는 옵션에서 차이점을 주겠다라고 하면 모터,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배터리, 그 외에 뭐 몇 가지를 조금 더 빼자 그러면 자잘자잘한 옵션들, 거기에다가 안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빼놓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비아디가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실 플러스 트림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일단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펙상 놓고 보면은 원래는 전륜, 후륜 이 두 가지 모터를 더해서 390kW의 출력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 500마력이 넘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트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륜 모터가 빠진 상태예요. 이 전륜 모터가 빠지고 후륜 모터 하나만 들어가면 230kW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옵니다. 한 310마력 정도의 출력이 나와요. 생각보다 출력이 되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출력은 저희가 고속도로를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하고 차이점은 모터 하나가 빠졌다, 거기에다가 가격이 500만원 정도 저렴해졌다, 요 정도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과 실 플러스 트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생각보다 커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요 시트 자체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실 플러스 트림에는 들어가지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실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트 옵션에서 나파 가죽 시트랑 통풍 시트 이 두 가지가 빠진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후진 연동 자동 사이드미러 이 하향 요 기능하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통풍 시트랑 나파 가죽 시트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요 가격 차이가 200만원이면 솔직히 그냥 200만원 더 내고 실 플러스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파 가죽 시트가 지금 제가 앉아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 몸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200만원 더 내고서라도 이렇게 실 플러스 트림으로 올라오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이 시트 옵션이 다 좋기는 한데 허벅지를 닿는 요 하판 부분이 이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허벅지 닿는 부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살짝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 가는 거리도 실 기본형 실 플러스 트림하고 배터리가 똑같기 때문에 주행거리조차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증받은 거리 자체는 45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잘 나오는 편인 거죠. 거기에다가 배터리 전체 kWh가 82.5kWh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따지게 되면 비아디 실이라는 자동차가 중형 세단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옵션들, 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 통풍 시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레인지에 해당하는 중형 전기 세단이 4,199만원, 거기다가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3천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압도적인 가성비에 해당하는 차량이 맞는데, 과연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 정도
정도 동일한 값어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느냐, 요거는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시내도로에서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를 타고 나서 차가 좋기는 한데 너무 단단한 느낌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실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공차 중량이 2.1톤에서 살짝 부족한 한 2085 막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무게들을 견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그래도 살짝 단단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이 잔진동이라든지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르는 능력 자체는 되게 탁월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이 아래쪽에 뭐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밟았을 때도 운전자에게 뭔가 이런 불쾌함을 주는 충격을 내부로 확실히 줄여서 들어와요. 또 하나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노면을 읽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면의 상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최대한 진동을 걸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한 자동차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비아드에서 나온 뭐 아토3, 뭐 실라이언 7, 실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다 타봤잖아요. 거기다가 돌핀도 타봤죠. 이 네 가지 차종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실 플러스가 승차감에 있어서는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실라이언? 물론 좋기는 해. 근데 SUV가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안한 승차감이다 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놨어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비아디 실이 주는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차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왔거든요. 여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곳이니까 최대한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놓고 고속도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최대한 안 오는 타이밍을 골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했던 만큼 출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 지금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한번 가속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슬립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기차로 주행을 할 때 모터가 헛도는 것들을 딱 눈치를 채면은 여기에서 출력 제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걸어놓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자동차를 잡아 돌려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노면을 제대로 못 붙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바로 출력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시속 100km까지 쭉 달렸을 때도 노면 그립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출력 제어가 딱 일어나면서 최대 출력까지 쭉 뽑아주진 않았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출력을 굉장히 잘 뽑아내줘요. 그래서 지금도 가속하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의 가속감을 딱 보여주고, 재원상 스펙은 230kW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30kW가 아니라 한 238? 240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는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확실히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이렇게 출력을 조금 내보니까 이 자동차가 3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싱글 모터가 들어가도 이 정도 출력은 나와야 돼요. 듀얼 모터 넣어놓고 300마력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달려보면은 아니 주행이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라는 느낌 자체가 잘 안 들어요. 제가 속도를 상당히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출력이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는 주행 보조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요 앞에 보면 주행 보조가 엄청 잘 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시야가 그렇게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야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 유지 보조는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지금 2단계 정도로 놓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라든지 속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행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돌핀을 탔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 살짝 불안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에서는 그런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보조도 잘 작동이 되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작동이 되고, 한 가지 뭔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측면 차량들이 끼어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속도가 살짝 느리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빼면은 사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아쉬운 점이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주행보조 쓰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보통은 요 RES라 그래서 이렇게 위에 딱 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켜지잖아요. 근데 중앙유지 보조는 또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RES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눌러줘야 ICC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하다 보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억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가 오는 환경이어서 뭐 조금 더 소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제가 이 차를 비가 오지 않은 환경에서도 타봤었거든요. 그럴 때 보여줬던 성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제가 어느 곳에 포인트를 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자동차가 보조금을 받고 3천만 원 후반에 구입하기에 적절한 자동차인가, 그거에 초점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후반에 롱레인지 배터리 달리고 300마력이 넘고 요 정도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보통 우리가 3천만 원 후반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떤 세단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중형급 정도 되는 하이브리드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준대형급인데 완전 깡통이라든지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자동차들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 세단을 구매할 바에는 한 450km 가는 전기 세단을 구매하는 게 훨씬 가성비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옵션으로 꿀리냐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지, 디스플레이 큰 거 2개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유지비라든지 20%에서 100% 충전하는데 10,000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0,000원 정도 충전해서 400km 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전기차를 4년 정도 탔지만 4년 정도 타면서 교체해줄 게 타이어, 에어컨 필터,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정비소를 들어가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편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고 내가 과연 하이브리드 세단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전기 세단을 갈 것이냐, 이제는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급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못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라는 생각들을 두고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해 왔잖아요. 근데 비아디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비슷한 선상에 놓고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비아디 실이 보여주는 상품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으면서도 가격적인 가성비를 챙겼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주는 포텐셜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잠깐 멈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트립 B에 한 36km 정도를 운행을 했죠. 그 최근 50km의 평균 전력 소비는 17.1kWh/100km입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대략 한 5.89? 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막 엄청나게 천천히 주행한 건 아니잖아요. 뭐 과속도 조금 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테스트했는데 요 정도 전비면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CL 가지고 부산까지 뛰었을 때도 나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CL 플러스 트림을 가지고 부산을 내려가면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는 가뿐히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 가는 거면 진짜 괜찮은 자동차 아닌가? 네, 오늘 이렇게 비아디 실 기본형 중에서도 플러스 트림 이 차량을 한번 쭉 타봤는데요. 3,990만원짜리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트 옵션이라든지 뭐 후진 연동 사이드미러라든지 V2의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자잘자잘한 옵션들이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성비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통풍 시트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4,190만원짜리 실 플러스 트림 요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이 450km 정도를 인증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못해도 한 500km 정도는 장거리로 뛸 수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한 3천만 원 후반이면 이 정도면은 중형전기 세단을 구매하기에 정말 좋은 가성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온 이 비아디실 기본형과 플러스 트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